안녕하세요.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분석과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조합은 영상 마지막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스페인과 스코틀랜드입니다. 스페인은 이 경기에서 최소 2골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코틀랜드와 같은 승점과 골 차이를 가지더라도 승자승에서 밀리게 될 것입니다. 원정 경기에서 2골 차로 패한 상황에서 홈에서는 공격적으로 골을 넣어야 합니다. 스페인 리그인 라리가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해외파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장 모라타와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 레알의 호셀루 등이 최전방에서 활약하며 메리노, 가비, 로드리와 같은 중요한 선수들이 중원을 지켜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코틀랜드는 유로 예선에서 5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유로 본선 진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팀인 스페인과 노르웨이와 같은 조에서 2위를 차지하기가 어려웠지만 프랑스와 포르투갈과 함께 전승을 기록 중인 3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스코틀랜드가 이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1위를 확정짓게 될 것이므로 원정에서는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토미니, 길모어, 맥긴과 같은 중요한 미드필더들이 수비 라인을 견고하게 유지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스페인이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를 이기면 승점을 3점 차로 스코틀랜드를 압박할 수 있으며 홈 경기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것입니다. 로드리의 수비 능력과 함께 루이즈와 가비가 중원에서 우위를 취할 수 있으며 윌리엄스, 안수파티 그리고 웨야자발과 같은 공격수들이 측면을 통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스페인은 이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트비아와 아르메니아입니다. 라트비아는 최근 경기에서 연속으로 패배하며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팀은 자국 리그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리가의 선수들을 차출하면서 조직력으로 경기를 펼치려 시도했지만 선수들의 재능과 능력 면에서 부족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치아에서 활약 중인 크롤리스와 올드리키스 그리고 토버스와 같은 선수들이 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은 유럽 축구에서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거두기에는 부족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현재 그룹에서 1위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점 차이는 3점으로 그리 크지 않으며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유로 본선 진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는 이번 원정에서 승점을 얻기 위해 소극적이지 않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 라인은 주장 하로얀과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안정성을 제공하며 중앙 미드필더인 세로비안과 젤라라야는 공격 전개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으로 아르메니아는 승리를 향해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르메니아가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트비아 팀은 이 경기에서 승리를 노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아르메니아의 수비 라인은 주장 하로얀과 같은 경험 많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꿰뚫기 어렵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브리아스코와 라노스를 비롯한 공격 라인을 바르세이안이 지원하며 이러한 조합으로 승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스웨덴과 몰도바입니다. 스웨덴은 현재 유로 예선에서 3위에 머물러 있으며 1위와 2위 팀과의 승점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로 대회를 집에서 관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벨기에와의 경기를 라이벌전으로 여기며 집중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선수들은 부상 등의 이유로 출전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엘랑가, 쿨루셉스키, 린델로프와 같은 핵심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출전할 것입니다. 몰도바는 현재 유로 예선에서 그룹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위 팀과 승점 차이가 단 2점이어서 유로 대회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과거에는 유럽 축구에서 최하위권에 속한 팀으로 평가받았지만 현재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렌벤에서 뛰는 최전방 공격수 니콜라 에스쿠와 함께 다마스칸, 라처와 같은 우수한 선수들이 등장하고 베테랑 센터백 포스마치는 수비 라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스웨덴이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이삭이 공백이 아쉽지만 콰이손과 엘랑가와 같은 공격수들은 몰도바의 수비 라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스웨덴은 칼슨, 포스베리, 쿨루셉스키와 같은 중원과 측면에서 충분한 창조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몰도바에 대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몬테네그로와 레바논입니다. 몬테네그로는 현재 유로 예선에서 조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위와 2위 팀과의 승점 차이는 단 2점으로 매우 가까우며 이번 일정에서 세르비아를 이기면 순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몬테네그로는 평가전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경기에 임하며 세르비아 원정까지의 흐름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주요 선수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소집되었으며 아틀레티코의 센터백 부주장 사비치, 라치오의 마로시치, 카라바흐의 양코비치, 그리고 올림피아코스의 요베티치 등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출전 가능합니다. K리거들인 무고사와 강투지도 팀을 지원할 것입니다. 레바논은 몬테네그로 원정 경기를 마치고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은 이전에 A매치가 없었기 때문에 레바논 대표팀은 이번 일정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바논은 해외파 선수를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주장인 36세의 스트라이커 마툭을 비롯한 주요 선수들의 연령도 높다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몬테네그로가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바논은 경험 많은 수비수인 카세 말 제인과 후세인 제인과 같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원정에서 요베티치와 무고사와 같은 몬테네그로의 공격 라인을 억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홈팀이 경기를 무난하게 주도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